네, 안녕하세요. 학교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교실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 이런 방법에 대한 그런 과정 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공간, 특히 이제 교실 공간을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들이 교실 공간이 좁다. 또 교실 공간에 물품을 살 만한 예산이 없다. 이런 게서 교실 공간을 하기 어렵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교실 공간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실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 이런 것들을 좀 그려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교실 공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방향으로 성장과 변화를 줄 것인가, 또 학생들의 어떤 배움이 일어나도록 할 것인가, 학생들의 필요한 그런 욕구나 요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반영시켜 줄 것인가라는 그런 것들을 큰 그림을 가지고 이렇게 교실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놀이나 또 휴식이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요. 무엇보다 핵심적인 것은 교실 공간 안에서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실 공간의 어떤 그런 프로젝트 과정을 갖게 됩니다. 교실 공간 프로젝트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생님과 이제 소통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과정들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실의 그런 문제점들을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느끼는 교실의 문제점들이 뭐냐, 뭐 바닥이 차갑다, 바닥에서 어떤 그 학생들이 많이 다친다, 또 학생들이 앉을 만한 편안한 그런 것들이 없다, 또 학생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게임할 수 있는 공간, 또 독서할 수 있는 공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생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그럼 어떤 식의 그런 교실을 원하느냐라는 학생들이 바라는 그런 교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편안한 그런 소파와 같은 그런 편안한 곳에서 독서를 한다든가 또 게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게임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서 즐거운 게임을 한다든가 또 미니 탁구대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런 운동할 수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교실 공간 안에서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원한다든가 또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은밀한 곳에서 남들이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편안하게 친구들과 같이 이렇게 속닥속닥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얘기한다든가 뭐 낙서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낙서 공간이라든가 또 학생들이 자신이 원하는 친구들과 같이 때로는 모든 활동을 할 수도 있겠지만 개별적으로 혼자 이렇게 창가를 받아보면서 카페처 같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원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또 학생들이 그런 딱딱한 책상이나 그런 의자에서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편안한 그런 책상과 의자에서 탁자와 그런 의자에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실들을 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나눠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교실은 어디 가나 코너 공간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 코너 공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교실 공간이 좁아서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선생님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드립니다. 코너 공간을 이용하는 건데요. 이 코너 공간은 보통 3개까지 정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뒷문을 맞게 되면은 그쪽에 한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창가 쪽에도 하나의 공간이 생기는 것이고 또 TV 밑에 그쪽에서도 칠판 옆에도 하나의 공간이 생길 수 있어서 최대한 한 3개 정도의 코너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코너 공간을 이용해서 다양한 그런 휴식의 공간이라든가 또 어떤 그런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놀이 공간, 게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것인데요. 방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매트를 깐다든가 또 빈백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요. 또 이렇게 학생들이 원하는 경우에는 또 가림막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주고 또 커튼이나 이런 천들을 이용해 가지고 코너에 하게 되면은 예쁜 그런 독서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또 캐노피 같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위에 또 천장에 꾸미게 되면은 정말 예쁜 그런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코너 공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그 창가 쪽에 있는 그런 그 햇빛이 들어오는 그런 공간인데요. 그쪽에 공간에다가 학생들의 책상을 2개 정도 붙여놓고 천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은 예쁜 그런 카페와 같은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고요. 또 학교에 쓰지 않는 여러 가지 그 소파라든가 이런 것들을 2개 놔두게 되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 예쁜 학생들이 좋아하는 그런 그 공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창가 쪽에 있는 그런 공간을 이용하라는 거, 그 다음에 코너 공간을 이용하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 교실에 있는 사물함이 있습니다. 이 사물함을 재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교실 벽 쪽에 붙어 있는 그런 사물함을 세로로 이렇게 재배치를 하게 되면은 그 사물함의 그런 재배치만으로서도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물함을 이렇게 분리가 된다면은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그런 공간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 이제 학생들의 책상과 의자가 이제 꽉 차 있을 경우에는 최대한 그 책상과 의자를 칠판 쪽으로 이렇게 옮겨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사물함에 남아있는 그런 공간들을 이용해서 공간을 만드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상과 의자를 칠판 쪽으로 붙이고 그렇게 해서 남은 그 공간에다가 사물함을 재배치해서 공간을 2개 정도는 또는 3개 정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복도 쪽에 있는 그런 창가 공간 같은 경우도요, 원하는 경우에는 그 학생들 책상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2개 정도의 공간들도 역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과정들은 이제 학생들에게 팁을 주고 또 학생들이 어떤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가 학생들이 스스로 만들어 보게 하고 모든 과정들을 학생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의 그런 어려운 점은 교실 공간을 하게 되면 예산이 없다라는 건데요. 이런 예산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실 공간은 특히 예산이 특별히 사용하지 않아도 학교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물건들을 창고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활용한다든가 이를테면 뭐 도서실에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학교가 이제 매 학기 말이 되면은 이제 학년 말이 되면은 물건들을 비품을 새로 구입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버리는 물건들을 또 재활용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또 주변에 이제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이제 버리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들을 재활용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학생들과 같이 이렇게 소통을 하다 보면 학생들이 스스로 공간을 만들어 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게임 도구라든가 보드게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공간을 만들어 가고요. 또 학부모님들과 소통을 하게 되면은 학부모님들도 또 예를 들면 집에서 사용하지 않는 여러 가지 뭐 소파라든가 또 이런 것들을 학교에 기부를 해서 잠시 사용을 하게 한다든가 하게 되면 훨씬 더 풍성하게 예산이 없이도 교실 공간을 만들어가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런데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이런 공간들을 만들어 예쁘게 멋지게 만들어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어떤 점들을 불편해하고 또 어떤 것들을 좀 해결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것들을 소통하는 그 자체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조금의 어떤 변화만 있더라도 또 학생들은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교실 공간에 대해서 적극적인 긍정적인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교실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실에 대한 어떤 비전들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교실 공간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떤 성장과 배움,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어떤 큰 그림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실 공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요. 교실의 어떤 문제점들이 무엇인가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요. 또 학생들이 바라는 그런 교실 공간은 어떤 공간인지를 학생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과 소통을 하면서 학생들과 같이 그런 교실 공간을 만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과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이러면서 학생들은 자기 자신의 집에 있는 여러 가지 뭐 게임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져오고요. 또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공간을 사용하는 그런 그 규칙, 이런 것들은 학생들이 스스로 수시로 이렇게 바꿔갈 수 있도록 해주면은 학생들이 어떤 그 자기 공간이라는 거, 또 주인의식들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그런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그 교실 공간이 좁다. 그래서 우리는 교실 공간을 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교실에는 코너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뒷문을 막을 경우에는 최소한 3개, 2개 내지 3개 정도의 코너 공간이 나오게 되는데요. 그 코너 공간에 학생들이 원하는 그런 그 휴식 공간이라든가 놀이 공간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트라든가 빈백이라든가 또 캐노피라든가 여러 가지 파티션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멋진, 또 커튼과 같은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하게 되면 멋진 그런 독서 공간이라든가 휴식 공간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교실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재배치를 하는 건데요. 특히 사물함 같은 경우 이렇게 재배치를 하게 되면은 2개 정도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물함을 벽 쪽에 붙이는 것이 아니라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2개 정도로 공간을 하면 2개 내지 3개 정도의 공간을 마련해서 학생들이 놀이 공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운동할 수 있는 그런 미니 탁구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하게 되면 또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간들을 다양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선생님과 소통을 하고 이러면서 존중을 받는다라는 그런 느낌도 갖게 되면서 학생들이 공간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어떤 주인의식이 길러지면서 소통 능력과 함께 주인의식도 길러지고 또 이런 것들을 공공적으로 특히 이런 공동체 의식과 함께 공공성을 길러줄 수 있는 좋은 교육적인 효과가 교실 공간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에 대해서 공감하신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또 응원과 지지하는 그런 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도 또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